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코딩이 아닌 영어에 대해서 해볼게요. 제가 항상 조금 벼르고 있던 주제였는데 제가 이 영어라는 컨텐츠를 해보려고 미리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설문조사 제목은 개발자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언어는 이거였는데, 이제 뭐 선택지 중에 자바도 있었고 C도 있었고 뭐 파이썬도 있었지만 그 중 하나가 영어였어요. 설문조사를 올리고 나서 내심 결과가 궁금했어요. 그냥 딱 생각해봤을 때 개발자가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개발자들이 맨날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코딩이나 할 텐데 영어를 쓸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일반인들의 생각일 텐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조금 놀랍게도 개발자가 제일 처음 배워야 하는 언어가 컴퓨터 언어가 아니고 영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발자들한테 영어가 왜 중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빨리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다뤄볼게요. 사실 개발자들에게 영어가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딱 세 가지를 꼽자면, 일단 첫 번째로 거의 모든 개발 문서들이 영어를 기반으로 쓰여진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와닿을 수가 있는 게,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대부분 한국 분들이시니까 특히나 코딩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한글로 된 책을 보시면서 많이 공부를 하시고 계실 거예요. 강좌도 한국어로 하는 거를 많이 보실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거나 유명한 개발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옮겨놓은 블로그를 읽는다거나 기존에 있던 프레임워크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서 나온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영어로 제일 먼저 나오게 되거든요. 한글로 된 문서만을 읽어서는 절대로 트렌드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항상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냐?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새로운 게 나올 때 최소한 뭐가 나왔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점들이 달라지고 있고 잘하는 개발자들은 어떤 식으로 기술들을 적용시키고 있는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새로 나오는 기술 문서들을 바로바로 읽을 수 있지 않으면은 그냥 나는 누가 이걸 번역해주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실력도 뒤처지게 되고 더 위험한 거는 아예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개발자로서 새로운 지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습득을 할 수 있으려면은 영어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어요. 뭐 API를 새로 만들었다거나 리액트 같은 프레임워크를 새로 만들었다거나, 그러면은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발자가 새로운 기술을 마케팅할 때 제일 처음 하는 게 이 문서화 작업이고, 이 문서화 작업을 한글로 해놓으면은 첫 번째로 신빙성이 되게 떨어져요. 좋은 프로젝트의 기본 스탠다드가 코드가 잘 짜여져 있고 문서화가 잘 되어 있다는 건데, 문서화가 아무리 깔끔하게 잘 돼 있어도 영어가 아니고 한글로 돼 있으면은 외국에 있는 개발자들이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영어가 중요한 이유는 국외 개발자들이랑 협업을 할 때 있어서 영어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평생 한국에 있는 개발자들하고만 일을 할 거다, 그러면 사실 이 두 번째 이유는 필요가 없을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깃허브에서 오픈소스에 기여를 해보고 싶다, 해외에 있는 블로그를 너무 잘 쓰는 개발자랑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영어로 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국외에 있는 개발자들이랑 한 번이라도 협업을 해보고 싶다면 영어가 너무 중요해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일본 진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랑 협업을 많이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영어는 다 잘해요. 이거는 좀 덜 직관적일 수 있는데, 만약에 코딩 실력이 10이고 영어 실력이 5인 사람과 코딩 실력이 5고 영어 실력이 10인 사람 둘이 있으면은 후자의 사람이 협업을 하기가 훨씬 편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해외 취업을 위해서요.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셨던 건데, 저한테 많이 이렇게 물어봐요.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잘해야 되죠. 물론 영어 실력에는 개인 편차가 클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면 협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한국을 벗어나서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아니면 유럽에서 개발자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영어는 잘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일을 하면서 인도 출신 개발자들 한 10명 정도 본다고 치면은 한국 출신 개발자들은 진짜 한 명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절대로 코딩 실력의 차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인도에서는 영어를 거의 공용어처럼 쓰기 때문에 인도 출신 개발자들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물론 저도 그랬지만 영어라는 게 너무 큰 산처럼 느껴지니까 아예 그걸 뛰어넘을 생각도 안 하고 그 전에 포기를 조금 해버리는 것 같아요. 한국에 정말 실력 좋은 개발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영어라는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같이 일할 기회가 많이 없는 게,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사실 해외에서의 개발자 시장이 한국에서 있는 개발자 시장보다 정말 비교 안 되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면 영어가 개발자들한테 왜 중요한지는 알았으니까 도대체 영어를 어떻게 빨리 배울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로 문법 공부부터 시작하지 않는 거.
제가 이제 미국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 사이에 왔는데 솔직히 그 정도만 해도 거의 영어 공부를 10년을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시작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6년 내내 하고 중학교 3년 내내 영어를 엄청나게 중요한 과목으로 가르치잖아요. 근데도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진짜 단 한마디도 못했어요. 인사말도 못하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도 못하고 친구들이 하는 농담도 못 알아들어서 남들 웃을 때 그냥 따라 웃는 척하고 뭐 이렇게 지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뭐라도 공부를 10년을 하면은 기본은 해야 되는데 제가 미국을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느꼈던 생각은 와, 영어를 내가 기본도 모르는 상태구나, 이거를 느꼈었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지금 교육 과정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무조건 문법부터 가르쳤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주어, 동사, 비동사, 명사, 비동사 플러스 동명사, 아니면 뭐 간접 의문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배운 거예요. 10년 동안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근데 막상 미국 오니까 한마디도 못했던 게 영어를 내가 친숙하게 누구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진짜 영어를 처음부터 다시 배웠죠. 그때는 뭐 미국 땅에 딱 떨어졌으니까 책이고 뭐고 이런 거 볼 시간이 하나도 없었고 그냥 미국 애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억지로 영어를 배웠어요. 그렇게 영어를 배우면서 느낀 게 내가 문법을 조금 틀린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거의 모든 경우에 대화나 소통에 집중을 하려고 하지 내가 어떤 문법이 틀렸다고 해서 누가 나서서 야, 너 거기 문법 틀렸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드물었어요. 그때 느낀 게 내가 진짜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잘못 배워왔구나, 쓸데없는 걸 배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저처럼 이렇게 문법을 공부하는데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뭐부터 시간을 투자해야 되냐? 무조건 영어 단어부터 무식하게 외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문법을 하나도 모르고 영어 단어만 알아도 기본적인 회화는 물론이고 개발 문서들을 읽을 때도 솔직히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영어 단어를 어디서부터 외워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영어 단어부터 외워야 되는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것도 또 책으로 하지 마시고 나한테 중요한 영어 단어들을 먼저 추려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방법은 뭐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영어들 그리고 기술 개발 문서에 많이 나오는 용어들 이런 걸 외워야 됐기 때문에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시트콤이나 드라마 같은 거에 대본을 받아가지고 그 대본에 있는 영어 단어들 중에 제가 모르는 영어 단어들을 추려서 영어 단어들의 뜻을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방식으로 내가 읽고 싶은 기술 개발 문서들을 쭉 다운받아가지고 또 모르는 영어 단어들을 다 빼가지고 그것부터 쭉 외울 수도 있겠죠. 사실 내가 일상생활 소통을 아예 안 해도 된다, 그냥 내가 개발자로서 영어로 된 개발 문서나 좀 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개발 문서 한 1000장만 뽑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영어 단어들만 쭉 외우셔도 제가 어느 정도 장담하는데 그때부터 개발 문서들을 영어로 쭉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영어 단어만 알아도 대략적으로의 내용을 간파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뭐 개발 문서에 쓰이는 용어들이 반복적이고 단순하기 때문에 시간 투자 대비 리턴이 엄청나게 높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 가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두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문법부터 공부하지 마라, 영어 단어부터 무조건 외워라. 근데 이 다음 포인트가 뭐냐면은 영어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영어를 하는 게 맞는지 이거를 알려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유학을 와서 그때부터 영어를 새로 배운 케이스니까 제 주위에 있는 미국 애들을 따라 하면서 그리고 뭐 내가 잘못된 발음으로 영어를 하면은 걔네가 고쳐주기도 하면서 영어를 배웠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피드백의 부재에 대한 문제는 없었었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주위에 항상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쳐도 이 영어 단어의 철자나 뜻은 완벽하게 외울 수 있지만 이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많이 쓰이고 이 단어의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많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영어를 잘 몰랐었던 때로 돌아가면은 책을 영어로 book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book이 아니고 book 이렇게 발음한다거나 나무가 영어로 wood인데 wood 이렇게 발음을 한다거나 우리한테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미국 애들은 아예 못 알아듣거든요,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그래서 이제 발음을 신경을 안 쓰고 철자랑 뜻만 외우면은 기술 개발 문서를 읽을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외국 개발자랑 협업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치면은 또 영어 단어를 처음부터 다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영어 발음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한 영어 단어 안에서도 어떤 곳에 강약을 줘야 되는지도 중요하고 한 문장 안에서도 어떤 단어에 강세를 줘야 되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거를 혼자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영어 공부 같은 거는 진짜 혼자서 막 파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내가 하는 영어를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주기적으로 내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주위에서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영어로 읽고 쓰는 것 뿐만 아니라 진짜로 소통을 하면서 해외 개발자들이랑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이죠.
그럼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 피드백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근데 사실 살면서 영어 원어민을 만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저야 뭐 미국에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환경이 그렇게 됐지만,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어야 되는 환경이었으면은 일단 제일 처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영어 원어민을 찾으려고 한번 해봤을 거예요. 학교에 있는 교환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친해진다거나, 아니면 뭐 영미권에서 온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 그것도 안 된다면은 뭐 이태원 같은 데 가가지고 외국인 친구들을 억지로 사귄다거나, 그런 식으로 제가 한국에 있어도 어떻게든 좀 외국인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막 책으로 영어를 배우고 이러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인지 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 환경이 내 근방 100km 안에 뭐 외국인 친구를 사귈 만한 기회가 전혀 없다, 그러면은 기술의 힘을 좀 빌릴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많이 유행하던 거는 전화 영어라 그래가지고 외국에 있는 사람이랑 전화를 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건데, 저는 그 방법도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긴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좋은 점은 의사소통을 할 때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미스해버리면은 나중에 영어를 할 때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핸드폰 앱으로 이제 화상으로 영어를 할 수 있는 앱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앱은 캠블리라는 앱인데, 만약에 지금 내 환경이 주위에 원어민이 아무도 없는 환경이면은 이런 앱을 써서라도 원어민을 주기적으로 만나서 영어를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Hi, how are you? I'm doing very well. Welcome to Cambly. I'm just trying to prepare for a job interview. Can you help me with it? I would love to. That's something I enjoy doing so much. Let's get started. What type of job are you applying for? 만약에 내가 혼자서만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대본을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영어의 발음이나 톤이나 인토네이션 같은 거에 대한 피드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제대로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원어민이랑 자주 소통을 하면서 내가 혼자 공부한 영어를 직접 써보고 알맞게 썼는지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같은 말을 하려고 했을 때 원어민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나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고, 이거를 계속 비교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연습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도 그랬지만 영어 공부를 한국에서 이미 먼저 했던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문법은 맞는데 어색한 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미국 애들은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게 무슨 말이지? 문법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어민이랑 계속 소통을 해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어색한 말은 아닌가, 이런 걸 계속 확인을 받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다, 내가 뭐 한 달 뒤에 해외 취업을 위한 면접이 있는데 그때까지 빨리 영어 실력을 향상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상황에 대한 연습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면접이라는 상황 하나에서만큼은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영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진짜 이 주기적으로 만나는 원어민과 이 상황에 대한 모의 연습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나올 것 같은 질문들을 미리 쫙 꼽아 놓고 이 질문들을 나한테 좀 해달라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내가 한 답이 어땠는지, 영어 발음이나 톤에 대한 피드백은 물론이고 아니면은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혹시 영어로 조금 경솔한 표현을 하지는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문법 공부부터 하지 않고 나한테 가장 중요한 영어 단어부터 쭉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영어 공부에 대한 지름길을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지름길에 내가 하는 영어에 대한 피드백을 줄 사람이 없으면은 그 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해외 개발자들이랑 협업을 한다거나 해외 취업을 한다거나 어떤 연유로든 영어 공부를 하실 거면은 외국인 친구를 사귄다거나 아니면은 뭐 캠블리 같은 앱을 써서라도 무조건 피드백을 줄 사람을 제일 먼저 찾으세요. 아시겠죠? 오늘은 코딩 얘기 대신에 영어 얘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제 생각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영어가 우리 같은 개발자들한테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공감을 더 많이 샀으면 좋겠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실력 좋은 개발자분들이 해외에 있는 개발자분들이랑 협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한국 출신 개발자들이 비교적 적게 보이는 이유가 코딩 실력 차이 때문이 아니고 이 언어 장벽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해외 시장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 캠블리라는 앱을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원이라는 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15분 동안 무료로 쓸 수가 있대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